Hello everyone! 학교 생활의 A부터 Z까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려드리는 준티처의 학교백과. 지난 시간은 한국교정원 공제회의 이벤트 및 복지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월 진행하고 있는 더케이 매거진의 즉석 당첨 이벤트부터 저같은 똥손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까지.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검색어로 돌아왔을지 한번 볼까요? 오늘의 검색어는 클래스팅입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급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1학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존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팅을 통한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과 오프라인 수업 중에 평가 과정에 활용하는 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1학기에 학년군별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5, 6학년군은 클래스팅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줌을 통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클래스팅을 학급 자율적으로 활용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티처가 미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클래스팅으로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클래스팅을 통한 온라인 수업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클래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온라인 학습을 준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건 주간학습 안내입니다. 주간학습 안내라는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어떤 과목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칠지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먼저 제가 안 가르치는 과목은 먼저 X표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좀 보기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먼저 월요일 1교시에 국어가 있는데 국어는 클래스팅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컨텐츠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도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듣고 말하기 기능 등을 길러줘야 하는데 모든 것을 글이나 사진 등으로 또는 영상으로 대체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반면 미술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 등을 제시할 때 영상 재생 등이 줌에서는 좀 끊겨서 그에 비해 안정적이고 각자 학습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로 클래스팅에 접속해서 수업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먼저 책을 보고 어느 정도의 수업 계획을 짠 뒤에 컨텐츠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다음 주에 가르쳐야 되는 건 파나입니다. 파나의 종류와 그 다음에 평파나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학습 내용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들이 하나의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입해서 제가 많은 얘기들도 하고 또 학생들이 영상 시청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직접 하나를 하나 제작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모노타이프 중에서도 평판화인데 평판화의 재료가 학생들이 집에서 있는 걸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롤러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모노타이프 중에서도 콜라주를 학생들이 집에서 해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클래스팅에 최초 접속을 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왼쪽에 지금 과제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는데요. 과제 탭을 누르신 다음에 학습 자료실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내가 만든 학습 자료에서 새 자료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수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업의 제목을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처음에 미술이라고 과목 이름을 먼저 씁니다. 과목 이름을 입력한 뒤에 학습 목표를 보통 서술하는데 하나의 특징과 제작 과정을 탐색하고 작품 만들 수 있다라고 입력했습니다. 학년을 설정합니다. 다음에 교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미술은 따로 지정된 게 없어서 예체능을 누릅니다. 클래스팅은 컨텐츠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원격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작할 수 있는 자료 형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해진 답을 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먼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지금부터 미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술 수업의 시작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내로 같은 그림을 100장
그려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정해진 답이 없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서술할 때 사용하면 좋은 콘텐츠 형태입니다. 이런 서술형 문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입력해주세요 같은 응답할 때 학생들이 참고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써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미리 입력해두면은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에 만약 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음영 표시가 돼서 나중에 교사가 채점하기 쉽습니다. 문제 배점 설정 같은 경우는 1점에서 10점까지 교사가 임의적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해설에는 공통된 해설을 입력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응답한 것에 일일이 교사가 개별적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객관식 문제 형태의 컨텐츠 제작입니다. 객관식 문제 형태는 교사가 먼저 문제와 또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문제를 보고 올바른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데 선택지는 총 5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런 객관식 문제 형태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을 영상으로 넣어두고 이 영상 속 내용과 다른 점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볼 때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식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따로 채점을 할 필요가 없어서 몹시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답형 문제 형태의 콘텐츠 제작입니다. 단답형 문제 형태의 콘텐츠는 학생들이 한 개의 단어 혹은 어구 정도로 대답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콘텐츠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읽기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경우에 그냥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다가 빈칸 채우기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고 정확히 이해했는지 파악할 때 이 문제 형태의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본문 형태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떤 응답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할 때 이 컨텐츠 형태를 쓰면 가장 좋습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이 본문 형태의 컨텐츠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썼을 때 모두 같은 크기의 같은 형태면은 너무 밋밋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팅에서 글자 모양들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H1하고 큰 따옴표는 글자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H1은 글자를 크게, 그리고 큰 따옴표는 글자를 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클래스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글자 크기를 딱 3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크기, 크게 또는 작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서 막 작업이 길어지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글자 크기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에 있는 A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글자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글자의 배경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그림 삽입, 동영상 삽입, 소리 삽입, 그리고 수식, 기호 입력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콘 3개는 글자 진하기, 기울기, 그 다음에 밑줄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2개는 글머리 기호를 입력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만드셨으면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쪽에 내가 만든 학습 자료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콘텐츠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과제로 내보내기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클래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나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입력하시고 싶으신 내용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종료일과 시간을 지정하셔서 학생들이 과제를 마감해야 되는 시간까지 정해주신 다음에 글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학생들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교사들이 만든 컨텐츠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 결과는 어떻게 보느냐? 지난번에 저희 반 아이들이 과학 5단원 단원평가로 봤던 내용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그리고 단원평가 5단원 빛과 렌즈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그 밑에는 과제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과제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별로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스크롤을 내려서 밑에를 보게 되면 학습 결과 학생 리포트가 있습니다. 각 학생별로 무엇을 받고 무엇을 틀렸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점차 익숙해진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쉽지 않나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팅을 오프라인 수업 중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과학 수업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무슨 단원 배우고 있나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렇죠.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기 위해서 클래스팅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다 준비되어 있죠? 네. 내가 이번 단원을 배우는데 이거는 좀 신기했다 또는 기억에 남았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동물의 세포와 식물의 세포가 다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 세포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오, 자, 학습 문제 다 같이 식물의 구조를 읽어봅시다. 시작.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활동 1에서는 함께 정리하기는 선생님하고 학습 정리장이 함께 정리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 예정이고, 활동 2 스스로 평가하기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클래스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평가하는 단원 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그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꼬리는 3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3가지 기능 뭐였는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앉아서 편하게 얘기해보자. 뭐 있을까? 지지 기능, 흡수 기능, 저장 기능. 그렇죠. 꼬리의 기능 3가지 하나씩 적어봅시다. 1번 지지 기능, 2번 중간작용도 있다. 작용을 좀 생략할게요.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우리 지금 복습하면서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넣고 교과서도 넣어주고 휴대폰만 꺼내주고. 자, 클래스팅 지금 들어가서 바로 휴대폰 클래스팅 들어가서 클래스 접속해서 과제 들어가 있습니다. 과제팀 들어가요. 자, 우리 알다시피 과제 나가면 첫 페이지에 뭐 있는지 보고 행동 취하는 거 있죠? 네. 자, 지금 먼저 시간은 11시, 아니 11시 아니다. 13시 35분까지. 몇 시, 몇 분? 1시 35분. 자, 1시 35분까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 어디 봅시다. 네, 올려놨어요. 소리 나네. 자, 문제 지금 바로 새로 고침해서 하면 라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전체 하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 라인별로. 오케이. 이렇게. 약간 합의. 올라, 체중이 보자. 과제. 이쪽 줄 시작하세요. 이쪽 줄 스타트. 먼저 바쁜 친구들은 오답노트 먼저 쓰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렸었던 문제가 2문제가 나왔더라고. 오답률이 거의 어떤 한 문제는 90% 이상인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증산이라고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증산이라 썼던 건데, 기억하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치 식물의 증산작용하던 잎이었고, 경준이 그럼 뭘까? 물에 해당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5단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빛과 렌즈. 네, 빛과 렌즈예요. 이렇게 클래스팅을 각 교과 단원 마지막 차시에 평가 시간에 활용을 하면 어떠한 점이 좋으냐? 아무래도 채점이나 개별 피드백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 반출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며 자신의 오개념 등을 수정할 수 있으니 학습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아이들 중에 그냥 대충 문제를 풀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잘 안 터져서 클래스팅 접속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교사가 꼼꼼히 학생 학습 습관이나 학습 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클래스팅 활용편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A부터 Z까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려드리는 준티처의 학교백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용한 검색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See you next time.